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요, 네. 저기, 강남 일동에 네. 투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네.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네. 예, 녹천역 쪽에 17단지나 4단지에, 네. 저기, 실거주 하면서, 저기, 이제 투자 쪽으로, 네. 그 좀 하는 건 어떤가 해서 부모님이 여기는 좀 거주할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살면서. 우선 강남구의 일동, 어디 일동을 좀 말씀하시는 건지 주소 좀 여쭤볼 수 예, 있을까요? 강남 일동이요, 794에 21번지. 794의 21번지, 강남구 네. 무슨 동인가요? 역삼동이에요. 역삼 일동이요. 네, 여기에 네. 다세대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실거주 겸 투자 목적까지 보유하고 계신 17단지, 4단지, 이거 보신 거는 어느 네. 지역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녹천역이요. 녹천역. 네. 알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아파트까지. 우선 강남구 역삼 일동의 794의 21번지 다세대 주택 향후 전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아, 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첫 번째는 전 강남 일동이라 그래갖고 되게 웃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정신이 깜빡. 역삼 일동. 네, 강남구 역삼 일동. 네, 역삼 일동도 있나요? 역삼동 아닌가? 아, 역삼동. 네, 좋습니다. 역삼동에 있는 네. 다세대 주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투룸이에요. 네, 다세대 주택인데 네, 여쭤보려고 했었고요. 투룸이고요. 네. 요거는 지금 그러면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 주고 계세요? 임대를 놨는데 네. 작년에 저희가 이걸 재작년 연말 정도에 분양을 받아서 네. 작년에 준공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새가 안 나갔어요. 네. 요즘 주변에 역삼동 쪽이라든가 이렇게 좀 강남 일원에 이렇게 막 좀 빌라들이 새 것들이 많이 좀 공급이 되고 있어요. 네. 워낙 오래됐던 것들을 이제 다시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이제 투룸이라든가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강남의 특징이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예상을 해서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리고 또 명절 대목 뭐 전후로 이렇게 겨울에는 또 임대가 조금은 주춤하기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니에요. 조금 기다리시면 다 맞춰질 건데 일단 네. 역삼동에 있는 다세대고 794번지 쪽이면은 제가 알기로 그 삼성 세브란스 병원 맞은편 쪽이 될 거거든요. 네. 아닌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역삼역 네.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면 한티역이 나올 거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794번지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는 또 위치였어 가지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잘 알고 있고요. 일단 그쪽 지역에 보면 뭐 특히나 지역적으로 역삼동이다 어디다 이런 걸 떠나서요. 네. 일단 각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을 보면 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 보셔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원룸, 투룸, 뭐 쓰리룸 하는 이제 그냥 빌라라고 이게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우리 다른 또 시청자분들도 있으니까요. 이해하기 쉽게 빌라라고 표현을 할게요. 예. 이 빌라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남의 어떤 입지적인 장점을 좀 이제 강남의 입지적인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요 두 개를 알면 고민이 안 되실 건데 일단 네. 이 빌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원룸도 있을 거고 투룸도 있을 거고 쓰리룸도 있거든요. 네. 이 중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투룸 다세대 주택이에요. 투룸 빌라예요. 투룸 빌라라고 해요. 네, 다세대 주택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다세대 주택으로 계속 얘기를 할게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룸 같은 경우는 보통 1인 가구가 목표고, 그러니까 1인이 생활할 수 있는 거고 주로 월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쓰리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방이 3개다 보니까 가족 단위 구성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대부분이 또 전세를 많이 또 찾게 되는 거예요. 네. 즉 원룸은 수익형에 좀 가깝고요. 쓰리룸은 차익형에 좀 가깝다는 얘기예요. 다세대 주택 중에서도. 네. 그런데 우리 투룸, 지금 보유하고 계신 투룸 같은 경우는요. 수익과 차익을 모두 만족시킬 수가 있는 아주 그냥 적정하게 규모가 갖고 있는 주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양쪽에 다 발걸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런 툴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세대 주택들이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은요. 네.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임대 수익. 네. 그러니까 임대 수요가 좀 많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수익형과 차익형이 나눠지게 되는 거니까 네. 자, 수익적인 부분, 차익적인 부분을 나눠서 보면 일단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내가 이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강남이에요. 강남이면 소위 말해서 1, 2인 가구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강남구에서도 역삼동이거든요. 네. 그만큼 1, 2인 가구가 사회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면 사회 초년병이 된다라고 하면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몰려드는 곳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곳이 강남이라는 소리죠. 네. 거기에서도 역삼동 쪽이 테헤란로가 쭉 있어 중앙에 걸쳐 있기 때문에 또 강남대로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1, 2인 가구층이 첫 번째로 선호하는 곳이 강남구 역삼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임대 수요적인 측면에 물론 지금은 뭐 임대가 안 맞춰진다고 해서 걱정을 하시겠지만 요거는 시간의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전세가 안 맞춰진다고 해서 우리 주택 매 분양받은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소유권을 내가 못 갖고 오는 거겠지. 네.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을 내가 일찍 가져와 봐야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 재산세 먼저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큰 근데 제가 이거를 임대 사업을 내놨는데 네, 네. 세가 빨리 안 나가니까 그렇죠. 세가 빨리 나가 임대 조건 신고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임대 조건 신고도 해서 이제 그 주택 임대 사업자 기간을 빨리빨리 이제 카운팅이 될 건데 그렇죠. 네. 그런 걱정은 있는데 그거보다도 먼저 대신 집값이 안 떨어지고 꾸준히 토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런 이유들이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쪽에 이 다세대들은 있어야 되는데 강남구 역삼동은 그런 거에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또 빌라가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 또 가격이 오르려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파트의 대체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말을 풀어서 하면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비싼 아파트들이 많아야 돼요. 네. 그런데 강남이에요. 강남인구 역삼동에 뭐 개다리부터 해서 뭐 아래쪽으로 뭐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 다세대 가격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소형 아파트 뭐 20평대 아파트 가격들의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돼야 아파트의 대체 주택으로서의 키 맞추기를 해서 빌라 가격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의 가격들도 조금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는 게 바로 강남구 역삼동에 지금 시청자분이 갖고 계시는 다세대 주택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네. 추후에 이제 강남의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바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삼성역 부근으로 해서 이제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그런 개발 호재라는 게 보면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거거든요. 네. 일자리를 증대한다라고 하면 일단 뭐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될 거고 그렇다고 보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1, 2인 가구들이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즉 임대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대기하고 있는 개발 호재 때문에. 예, 근데 이사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여기에서 역삼역에서 네. 한 10분 거리 되는 것 같은데요. 거리는. 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이 역삼동이야.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역삼역까지 가서 역삼역에서 2호선을 타고 내가 어디 저기 영등포에 가서 근무를 해야 돼. 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외부에서 이 강남으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이 강남의 그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에 임대하실 분들은요. 이제 그 세입자분들은 네. 강남이 직장인 사람들인데 역삼역 이용해서 뭐 어디로 딴 데로 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네. 그런 차비 가지고 네. 우리가 뭐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들고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주변으로. 아, 네. 그래서 강남으로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임대 수요도 증가할 거고 그다음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또 아파트 가격도 재건축도 이루어지게 되고 또 새로 일자리가 창출되면 지역 가치 자체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토지 가격이 또 올라가요. 시청자님은 2018년도에 분양을 받았다고 하지만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같은 컨디션의 주택을 지금 산다고 하면 가격은 한 2, 3천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일찌감치 선점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선택했다라고 결론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마음 편히 좀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아까 그 부모님 실거주 효녀분이세요. 부모님 네. 실거주를 또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네. 모시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따로 살고 계시는데, 네. 김포에서 사시는데, 네. 좀 옮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자, 실거주니까 알아보는 중이에요. 부모님 실거주니까요. 네. 일단 부모님이시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직장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신 건가요? 저 다 은퇴하시고 이제 연금 갖고 생활하십니까? 연세도 지금 뭐 한 70 중반, 80 초반 이러시고요. 그러면 너무 네. 위주로 가면 안 돼요. 병원도 가까이 있고 편의시설 좋은 데서 거주하셔야 돼요. 예, 근데 좀 투자 겸 실거주 이런 쪽으로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요. 맞아요. 100세 시대니까 지금 한참 투자하실 나이예요. 네. 부모님들도. 보시면 네. 자, 준비한 금액이 얼마죠? 3억에서 3억 5천이요. 3억에서 3억 5천을 가지고 투자 겸 한 20평대 실거주로 이런 거. 서울에 보시는 거죠? 네. 이왕이면 서울이 나으니까. 네. 딱 3년 전만 해도 3억에서 3.5억 하면 그래도 3년, 3, 4년 전에는 괜찮았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작은 뭐 두 분이 거주하실 거니까 뭐 작은 평수도 상관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아파트 가격 엄청 오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야, 3억에서 3억 5천이면 네.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군데 알아본 거는 네. 녹천역에 네. 그 근방에 17단지, 4단지 20평 초반대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 가격대에. 네. 제가 그래서 근데 좀 그 말씀드릴 지역이 건데. 어떤가? 네, 지금 말씀드릴 건데 일단 네. 이제 앞으로 서울과 서울 아닌 곳에 양극화가 굉장히 벌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데는 더 좋아지고 나쁜 데는 더 나빠진다는 게 이제 극렬한 양극화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서울은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좀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정부 규제 때문에 잠깐 주춤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인서울이 괜찮을 것 같은데 서울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흔히 5개로 나눠지게 돼요. 네. 1급지부터 5급지까지 나눠지는데요. 네. 지금 뭐 1급지는 대표적으로 강남 3구에다가 용산구가 들어가는 거고요.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이 들어가겠죠. 뭐 여기 뭐 양천구, 마포구, 뭐 성동구, 강동구 뭐 이런 데들이 들어가고 쭉쭉쭉 나머지 구들이 들어가고 우리가 3억에서 3억 5천으로 실거주를 네.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5급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5급지가 어디냐면 이제 서울 외곽 쪽을 말하는 건데요. 뭐 금천구라든가 네. 관악구라든가 구로구라든가 그다음에 은평구, 뭐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이런 데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쪽들에서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금액이에요. 네. 금액인데 일단 그러면 어디에다가 선택을 아까 녹천역 부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앞으로도 그러니까 녹천역 부근에 아파트를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요. 네. 이 가격이 내가 사고 나서 이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가장 큰 낭패잖아요. 오르는 건 네. 둘째치고. 네. 일단 내가 샀는데 내가 사고 나서부터 가격이 떨어진다. 이것보다 기분 나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냥 거주하시면 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요. 녹천역이요? 네. 이 서울의 외곽 쪽으로 5급지로 갈수록 예. 역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네. 근데 녹천역에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보신 거잖아요. 네. 주공 17단지, 4단지 그렇다는 거 네.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네. 우리 갖고 계시는 3억에서 3억 5천으로 선택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주택이에요. 아, 예. 네. 그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결론을 다 오늘 상담을 정리하면은요. 역삼동에 있는 그 투룸 다세대 주택은 좀 더 마음 편하게 좀 보유하시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네. 부모님 실거주는 실거주하시면서 꾸준히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상승할 거니까 그리고 역에 붙어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는 찬성을 드리는 거고요. 녹천역에 있는 보신 아파트도 매수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